정부에서는 이번 연도에 실현되는 것들이 두 개 있거든요. 그걸 퇴직소득과 상속세를 걷겠다, 증여세를 걷겠다라는 내용입니다. 자주 나오는 오늘은 재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. 재테크라는 것은 효율적으로 수입을 올리거나 효율적으로 소비를 내리는 거죠. 그러면 여러분께서는 월급 이외에 또 다른 수익이 있으실까요? 투자를 한다거나 건물 임대 수익이 있다거나 하실까요? 아마 거의 없으실 거예요. 월급 이외에 또 다른 수익이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아닙니다. 우리에게는 이자가 있어요. 근데 이게 굉장히 작아서 소득이라고 생각을 잘 못해요. 그러면 우리 이자 지급 방식을 한번 알아볼까요? 이자 지급 방식에는 단리와 복리가 있어요. 단리는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%고 우리가 50만 원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. 그러면 50만 원에 10%를 붙여요.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 50만 원에 10%가 붙은 거에다가 또 10%를 붙여요. 그리고 또 50만 원에 10%가 붙은 거에다가 10%를 붙여요. 그러니까 원금에 그냥 10%씩만 계속 붙는 거죠. 그리고 복리는 50만 원에 10%를 붙여요. 처음엔 똑같죠? 근데 두 번째부터 달라집니다. 두 번째부터 어떻게 달라지냐면 10%를 붙였잖아요. 이게 원금이 돼서 여기에 10%를 붙여요. 그럼 그 다음에도 10%가 두 번이 붙었죠. 근데 달리는 원금은 그대로 있고 그냥 10%만 붙는 거잖아요.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복리는 전체 50에 10 붙이고 그게 원금이 돼서 또 10 붙이고 또 10 붙인 거에서 또 붙이고 10 또 붙인 거에서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갑니다. 네, 이게 바로 이자 지급 방식 중에 달리와 복리였고요. 그러면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소비를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. 그러면 효율적으로 소비를 줄이려면 제일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불필요한 소비 줄이기겠죠? 그쵸? 그리고 수수료를 줄이거나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. 근데 이 중에서 특히 돈이 많으신 분들은 세금을 줄이려고 한답니다. 네, 우리도 줄일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. 이거는 이제 저희가 나중에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더 자세하게.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자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소비를 줄이려면 정말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거나 수수료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잖아요. 근데 수수료도 사업을 해야지 줄일 수 있는 거고, 그러면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도 줄이는 건데, 아까 얘기했던 이자가 있죠. 이자를 잘 받아보는 방법도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예금이랑 적금 하고 계시죠? 다들 하고 계실 거예요. 예금은 은행에 돈을 넣어서 안전하게 보관하는 용도일 거고, 적금은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 제일 흔하게들 생각하시는 거죠. 근데 오히려 이 적금이 손해일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현재 금리가 3% 정도죠? 3%? 그러면은 이거를 어렵지만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들어서 이자가 발생했다고 한번 해봅시다. 그러면은 한 1년을 모았다고 하면
200에 36만 원의 이자가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시겠죠? 근데 여기는 함정이 있어요. 이거는 연 3%잖아요. 그래서 1년 동안 거치된 돈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래요. 이게 무슨 말이냐? 우리가 첫째 달에 100만 원을 넣었어요. 그러면 그 100만 원은 12달을 쭉 가겠죠? 근데 그 두 번째 달에 넣은 100만 원은 한 달이 빠지죠? 세 번째 달에 넣은 거는 두 달이 빠지고, 그러고 네 번째 달에 넣은 거는 또 세 달이 빠지고, 그런 식으로 주르르륵 빠지잖아요. 달이 점점. 그러면은 사각형으로 생각을 해보면 대각선을 가운데에 쭉 그으면 삼각형이 두 개가 생기죠? 그런 모양으로 그 밑부분은 거의 못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12분의 n으로 점점 줄어들면서 받게 되니까 36만 원을 전부 받는 게 아니라, 이자 36만 원을 전부 받는 게 아니라 18만 원 정도를 받게 됩니다. 근데 여기서 이자 소득세 14%에 1.4%의 주민세 총 15.4%를 원청징수를 하면 또 15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깎이게 돼요. 그러면은 또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명목금리라는 게 있어요. 우리가 이제 체감하는 금리죠? 그러면은 1.3%가 돼요. 그러면은 체감하는 금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리겠죠?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금리, 그거는 명목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뺀 값이에요. 물가 상승률이 요즘 좀 높잖아요. 그러니까 2.5%라고 생각을 하고, 또 그거를 빼면 마이너스 1.2%죠? 그럼 오히려 적금을 했을 때 그렇게 크게 돈을 그냥 진짜 모으기만 한 거지,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입을 올리지는 못했죠? 근데 이게 또 많이 걷는 것 같으신가요? 사실 이게 많이 걷는 게 아니에요. 왜냐면 네덜란드 막 이런데 선진국들은 옆나라 일본도 그렇고 60%에서 38%까지 걷는데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많이 걷는 거는 아니고, 그리고 또 저희가 요즘 기대 수명도 길죠. 100세까지 살죠. 근데 은퇴하는 나이는 대부분 65세 정도잖아요. 그러면 30대부터, 요즘은 취업도 늦으니까 30대부터 65세까지 일을 하고 100세까지 사는데, 저희 지금 현재 인구 분포표를 보면 또 베이비붐 세대가 많고 그 밑에 세대는, 그 다음 세대는 없잖아요. 그래서 뭐 세금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,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연금도 그렇게 많지 못할 수 있고, 그래서 노후에 대비가 필요하다. 200씩 쓴다고 쳐도 35년을 쓴다고 하면 노후 대비 정말 열심히 하셔야겠죠? 네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제가 저와 현금 흐름표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합니다. 이 현금 흐름표를 작성을 해보면, 저도 한번 해봤었거든요. 이걸 해보면 저희의 재무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. 재정 상태.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보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권리행사 시 추가 자금은 어떻게 된다? 새롭게 인수하는 거다 보니까 추가 자금이 필요합니다. 앞선 전환사채와 교환사채와 가장 큰 차이점이겠죠.